징전 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고 경찰서 현관 앞에서 흉기난동을 부린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남에서는 이틀 연속 1,000명대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의결됐습니다. 이를 두고 전국뿐 아니라 경남에서도 노동자와 경영자 측 모두 불만의 목소리가 큰데요. 경제돋보기에서 짚어봅니다. 전국 최대의 연극축제인 대한민국 연극제가 오는 8일부터 밀양에서 열립니다. 벌써 열기로 가득한 축제 현장을 미리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경남뉴스입니다. 경찰서 앞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4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자칫하면 경찰과 시민 모두 크게 다칠 수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는데요. 날이 갈수록 공권력에 대한 위협은 늘고 있지만 뚜렷한 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술에 취한 남성이 흉기를 들고 경찰에게 다가갑니다. 경찰이 제지하자 오히려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을 멈추지 않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건 지난 5일 밤 7시쯤. 40대 남성 A씨는 자신의 민원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며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5분여간의 대치 끝에 테이저건을 쏴 남성을 제압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대치하던 경찰관을 2, 3m까지 접근하면서 휘두르고 있었고, 그 당시 또 경찰서 민원실에는 시민들과 민원인들이 7, 8명이 이 간격을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통영경찰서는 A씨를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경찰 폭행을 비롯한 공무집행 방해 건수는 최근 3년간 전국적으로 3만여 건에 달합니다. 전문가들은 사회에 대한 불만이 공권력에 대한 폭력으로 표출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 사회에 대한 불만이라든가 그 밖에 자기가 잘 안 되는 이유들이 그냥 나라 또는 국가 잘못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상을 공무원 내지는 또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이 경찰에 대한 어떤 반항 또는 저항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경향이 조금 커지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경우 실제 입건돼도 대부분 구속까지 이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 공권력에 대한 위협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엄격한 처벌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헬로TV 뉴스 김영민입니다. 전국 최대 연극 축제인 대한민국 연극제가 밀양에서 열립니다. 내루라 하는 연극 작품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데요. 오는 8일부터 밀양시 일대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연극제, 전주현 기자가 미리 다녀왔습니다. 많은 사람들 속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는 한 할머니. 만어사에서 탑을 쌓던 할머니가 풀어내는 이야기 속에 밀양의 역사 속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사람들 간의 관계를 밀양의 역사적 인물로 빗대어 작품으로 나타낸 연극, 다시 동지 섣달 꽃본 듯입니다. 그 연대를 이루어내는 것은 결국 이야기가 아니겠는가. 그 중에서도 그 사람 앞에서 사람이 직접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연극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번 주제 공연에는 사람이 반가운 세상은 연극이 만든다. 이런 메시지를 한번 담아봤습니다. 오는 8일부터 밀양시 일대는 연극 공연으로 가득해집니다. 40년 역사를 가진 전국 연극인들의 축제, 대한민국 연극제가 밀양에서 열립니다. 전국 16개 시도의 대표 작품들이 23일간의 일정으로 밀양 아리랑 아트센터와 해맑은 상상홀 등에서 선보입니다. 특히 이번 대한민국 연극제는 지난 2007년 거제에서 열린 이후 15년 만에 경남에서 열리면서 의미가 큽니다. 지금 밀양 아리나에 앞으로 연극 테마파크를 조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리나 단지 내에 연극 박물관도 유치하고 그리고 그 일대를 다시 정비해서 환경을 아주 깨끗하게 하고
연극제의 또 다른 볼거리인 프린지 공연도 밀양 곳곳을 무대로 펼쳐집니다. 또 밀양 아리나에서는 제22회 밀양 공연 예술축제도 열립니다. 김수로 배우의 돌아온다를 시작으로 70개의 공연이 진행됩니다. 1983년 부산에서 전국 지방 연극제를 시작으로 40년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온 대한민국 연극제. 이를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한 전시회도 함께 열립니다. 모두 지역에서 내놓으라는 작품들이 오는 거니까 이 기회에 가까운 밀양에서 경남에서 하는 공연인데 꼭 좀 보러 오셨으면 좋겠고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올여름 연극인들의 축제로 밀양시는 대한민국 대표 연극 도시로의 발돋움을 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연입니다. 지난 5일 하루 경남에서는 1,066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전체 확진자 중 17명은 해외 입국이고 나머지는 지역 내 감염입니다. 지역별로는 창원이 356명, 김해 187명, 양산 123명 순입니다. 현재 입원 치료를 받는 환자는 9명이며 위중증 환자는 없습니다. 사망자는 1명이 추가돼 누적 사망자는 1,239명입니다. 경남의 예방접종률은 1차 87.3%, 2차는 86.4%, 3차 64.5%이며 4차는 9.1%입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6일 발표된 신규 확진자는 19,371명, 2만 명에 육박하는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15주 만에 하루 평균 확진자가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감염병 전문가인 이재갑 한림대 강남 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르면 다음 달 중순이면 확진자가 최대 20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방역 전문가들은 7월이 코로나19 재확산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백신 접종 효과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시기인데다가 대량 확진으로 이 획득한 면역력도 함께 줄어들기 때문인데요. 연일 불볕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요즘 학생들은 방학에 들어가고 직장인들도 여름 휴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가운데 철저한 개인 방역 수칙 준수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우리 지역 경제 소식을 짚어보는 경제 돋보기 시간입니다. 지난달 29일 최저임금을 심의 의결하는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습니다. 이를 두고 경남도 내 노동자 측과 경영자 측 모두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자세히 알아보죠. 여성환 한국경영연구소 대표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여성환입니다. 네, 내년 최저임금이 정해졌습니다. 5%가 올랐다고 하는데요. 정확한 내용을 좀 전해주시죠.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네. 최저임금을 놓고 노사 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은 2023년 최저임금으로 시급 9,620원을 제시해 표결에 붙였습니다. 최초 요구안은 노동계가 올해보다 1,730원을 올린 시간당 1,890원을 제시했고 경영계는 시간당 9,160원으로 동결을 제시해 간극이 컸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서로의 입장에서 최저임금 수준을 만족하지 못한 걸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집회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표님이 판단하시기에 이번 최저임금 인상 수준 어떻게 보십니까? 개인적인 의견은 그러니까 조금 더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올해 물가 상승 예상이 끝까지 가봐야 하는데 한 4.4% 정도 예상되거든요. 그런데 임금은 그 자연 증가분 말고 최저임금 증가는 물가 상승률하고 맞추면은 그게 딱 적절한 거거든요. 네. 노동계나 경영계 양쪽 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는 거는 그 자기네들이 이제 뭐 대표성을 쥐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강하게 반발하는 거고 경영계 쪽에서도 결국은 500원도 못 되는 거 올라갔는데 하루 종일 다 해봐야 한 4,000원
정도 수준입니다. 이거가 올랐다고 해가지고 경영이 안 된다? 조금 과장된 게 아닌가. 한 20% 가까이 올랐을 때는 그런 말이 맞는데 5%를 놓고는 양쪽 다 적당하게 양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저기서 잡음으로 시끌한데요. 이번에 심의 의결된 최저임금 결정안이 그대로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 건가요? 예, 바로 시행되지는 않고요. 최저임금법에 따라서 최저임금위가 지난 29일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이제 먼저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출하고 나면은 고용노동부가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를 해야 되고, 이게 고시하면은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고시 전에 이제 이 일을 제기하면은 이 고용노동부가 합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 재심의가 되는데요. 다만 지금까지는 그 재심의 된 적이 없습니다. 노사 각각의 불만으로 현재 계속해서 집회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들의 주장이 반영될지는 조금 지켜볼 일이지만은 제 생각에는 그동안의 사례를 볼 때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안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봅니다. 네, 이 최저임금 논란은 해마다 반복되는 갈등인 것 같은데요. 우리 경남을 위한 해결 방법은 없을까요? 네, 어려운 문제지만은 해결 방법이 전혀 없는 건 아니고요. 네. 우리나라 전체 산업에서 2차 산업이 차지하는 이 비중을 보면은 36.9%입니다. 그 OECD 평균보다도 굉장히 높습니다. 경남은 48.6%로 전국보다도 11.7%가 더 높습니다. 그만큼 총 생산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높다 보니까 최저임금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제조업이 이 자재비 빼고 생산비 빼고 인건비 빼고 이렇게 하면 마진율이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고, 이런 문제를 해마다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산업의 체질 개선이 아주 절실하다고 저는 강조를 합니다.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체질 개선을 해야만 경영계와 노동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런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 각자 서 있는 위치에 따라 생존권을 위한 합리적 근거로 최저임금 재심의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과연 받아들여질지 관심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돋보기였습니다. 경남에서 온열 질환으로 추정되는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4일 오후 4시 20분쯤 김해 삼정동의 한 공사 현장에서 어지러움을 호소하던 65세 A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남소방본부는 당시 A씨의 체온이 38도까지 올라간 점으로 봤을 때 온열 질환으로 인해 숨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지난 5월 20일부터 7월 5일까지 경남에서 발생한 온열 질환자 수는 58명으로 그중 2명이 사망했습니다. 박종우 거제시장이 시민중심 희망의 새로운 거제라는 민선 8기 시정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박 시장은 6일 시청 블루시티홀에서 첫 언론인 간담회를 열어 시정 방향과 중점 추진 사업 등을 설명하고 시정 전반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이와 함께 시민 만족 신뢰 행정과 혁신 성장 활력 거제, 지속 가능 문화 관광, 차별 없는 맞춤 복지, 100년 거제 디자인 등 5개 시정 방침도 공개했습니다. 지난 1일 출범한 제8대 양산시의회가 첫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하고 폐회했습니다. 6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이번 의회에서는 전반기 의장의 이종희 의원을 부의장으로 최선호 의원을 선출하고 상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원구성을 마쳤습니다. 또 5일과 6일 이틀간 업무보고 특별위원회를 열어 양산시의 주요 사업을 보고받으며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